구독자 수가 많아질수록 후원금이 더 들어옵니다. 댓글로 아이디어 신청도 많이 해주세요. 광고도 가주세요. 부탁드립니다. 도와주세요. 유여의 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제가 네. 이야기를 하나 해드릴 테니까 박사님 네. 감정이입을 하세요. 아, 이건 감정이입을 해야 대답할 수 있는 거군요. 그럼요. 박사님이 총각이에요. 총각. 네. 노총각이라고 생각해요. 노총각인데 박사님이 45세 노총각이에요. 네. 근데 28세 여자를 만나게 된 거예요. 네. 그 여자가 옆에서 오빠 하면서 완전 귀여워요. 네. 완전 사랑스럽고. 그래가지고 두 사람은 결혼하기로 약속을 했어요. 네. 그래서 박사님은 그 여자를 너무너무 사랑하고 너무너무 좋아하고 이제 이러는데 그 여자는 항상 긴 부츠만 신고 다니는 거예요. 네. 그래서 너 왜 이렇게 더운 여름에 긴 부츠를 신니? 그러니까 오빠 나는 이게 좋아 그런 네.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걸어가다가 그 여자가 넘어지게 됐어요. 네. 발이 삔 것 같아서 박사님이 부츠를 벗겼어요. 네. 발에 전자발찌가 나왔어요. 아, 여성 중에도 전자발찌 찬 경우가 네, 여기서 법은 찍어 가겠습니다. 전자발찌는요, 성범죄자가 착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그런데 중대범죄자입니다. 그렇군요. 저는 성범죄자만 차는 거라고 네, 생각하고 그래서 여기서 있었는데. 이제 하나를 먼저 짚었습니다. 네, 네. 원래 처음에는요, 성범죄자의 위치 추적에 관한 법률로 만들었던 그래서 성범죄자가 사용하는 것이 맞았어요. 네. 그러다가 우리 법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만들고 살금살금 고치기. 네. 중대범죄로 고쳤습니다. 중대범죄는 뭐를 말하는 겁니까? 살인? 네. 거기다가 중대범죄라 하면 살인이라든지 아니면 진짜 성범죄라든지 우리가 강도, 강력범. 강간 네. 등등 네. 강력범죄를 다 이야기하는데 그 법 조문에는 이게 조목조목 있어요. 네. 근데 여기서 이제 다시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박사님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러면 좀 섬뜩하겠죠? 네. 사실을 알고 나면. 그래도 어떻게 하실 거예요? 글쎄요. 일단 많이 놀랜다. 네, 일단 한번 해보세요. 그러니까 봤어. 지금 딱 봤어. 뭐라고 하실 거예요? 허거.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할 거예요? 그 다음에는 판단력 마비죠. 그래도 한번 해보시라고요. 진짜 이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우리가 만약에 전자발찌를 찬 사람을 보게 되면 이제 어떻게 될 이게 것인가? 이제 지성적으로는 이런 걸로 사람을 차별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지만 네. 감성적으로는 이러다가 내가 험한 꼴을 네. 당하면 어떡하지? 네. 그런 것 때문에 그 갈등, 네. 현장을 빨리 벗어나고 싶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실 거예요? 지금 딱 보여주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된 거야? 이거 뭐야? 이제 어떻게 된 거야? 이건 뭐야? 라고 네. 했어요. 그럼 여자가 이제 이렇게 대답해요. 오빠 미안해. 내가 범죄를 좀 저질렀어. 왜 나한테 얘기 안 했어? 옛날 남자친구를 죽였어. 이러면 이제 허러 무비로. 빨리 해보세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러면서 그다음부터는, 오빠 네. 괜찮아. 난 오빠는 절대 죽이지 않을 거야. 그 남자는 날 네. 버렸어. 날 버리고 갔어. 절대 나를 버리지 않겠다고 하더니 네. 나를 버리고 가서 그냥 칼을 꽂았어. 나는 오빠가 네. 날 버리고 가면 칼을 꽂을 거야. 만약 그래요. 글쎄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허러 무비네요. 네. 그러니까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했냐면 전자발찌라는 것을 차는 것이 여자만 하는 것도 아니고 남자만 하는 것도 아닌데 얼마 전에는 그런 사례도 있었어요. 여자가 남자랑 약혼을 하기로 했는데 전자발찌를 차고 있는 거예요. 여성이요, 남성? 남성이. 네. 그 여자가 그 남자로부터 떠나고 싶었던 거죠. 그 남자가 안 놔주는 거예요. 그 여자가 결국은 결혼을 하고 알았어요. 네. 이게 말도 안 되는데 진짜 결혼을 하고 알았어. 그 여자가 나 정말로 이 결혼 무효다. 네. 그러니까 네. 법에서는 무효라고 해줬어요. 이 결혼은. 근데 그 남자가 과연 가만히 있을까요? 가만히 있기 어렵죠. 그쵸? 네. 가만히 있기 어려운 것뿐만이 아니라 사실상 전자발찌를 차고 있는 것을 이유로 그렇게 하는 것이 맞을까라는 이야기가 또 인권에서 거듭되고 있어요. 발찌를 착용한 이유만으로 이혼을 한다? 그건 아니다라는 얘기가 그렇죠. 나오고 있어요. 네. 2008년도에 전자발찌 제도가 도입되었었는데요. 현재 2,500명이 차고 있대요. 네. 근데 이 전자발찌가 원래는 플라스틱 재질이었어요. 그래서 가위로 끊어졌어요. 네. 가위로 끊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식당에서요. 네.
제가 그때 듣기로는 설렁탕 집이라고 했는데 잘 모르겠어요. 먹고 난 뒤에 그걸 풀었어요. 네. 아줌마한테 맡긴 거죠. 아줌마, 네. 이거 되게 중요하거든요. 내가 찾으러 올 테니까 이거 갖고 계세요. 네. 음식값 드릴게요 하고 간 거예요. 그 정도로 허술하게 전자발찌를 끊을 수도 있었고, 지금 역시 스테인리스 강으로 바꿨다고 하는데 이게 비용이 되게 비싸요. 하나의 자질도 비싸지만, 보세요 박사님, 2008년도에 도입을 했다가 재료를 바꾸면 그 사이에 그 손해본 돈도 있을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 한 사람을 관리하는 데 대한 돈도 되게 많이 들어요. 왜냐면은 이게 계속 앉아서 관찰을 해야 된대요. 네. 그게 될까요? 그게 어렵죠. 그러니까 전자발찌라는 것의 도입 취지는 네. 범죄 예방 목적인데, 네. 추가 범죄 예방 목적인데, 지금 말씀하시는 거 들으면 이게 위치 추적은 가능하지만 실제로 범죄 예방 기능은 별로 없다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어디 있는지는 알아요. 네. 근데 중요한 건 전자발찌만 있을 때도 있어요. 사람은 없고. 네. 그러니까 정확하게 하자면 이 법은 전자발찌가 아는 어디에 있는지 안다예요. 네. 그래서 발찌만 그대로 있으면 보호관찰소에서도 별로 신경을 안 써도 돼요. 근데 문제는 이 발찌를 끊고 도주하거나 발찌를 끊고 두고 다시 들어오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전자발찌라는 것이 원래 도입할 때는 미국에서요, 경범죄자를 위한 거였어요. 네. 그래서 교도소가 부족한 거예요. 교도소가 부족해서 나가라, 교도소에서 나가라, 대신 이거 차고 나가라. 일종의 그러니까 자율형 감금. 예, 네. 그게 전자발찌였는데 우리나라는 갑자기 그 농담 반 진담 반 나오는 얘기죠. 네. 처음에 국회에서 우리도 성범죄자를 전자팔찌를 채웁시다 했던 거예요. 네. 근데 그 오타로 적어서 전자발찌가 되었다는 설도 있어요. 그거는 좀 믿기 어려운 네. 소리고요. 그러니까 설설설도 있는데, 네.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해드리는지 아세요? 왜 하시는 겁니까? 발찌 착용하면 볼 수가 없어요. 아, 팔찌는 예, 인지할 수 제가 있는데. 지금 이게 농담처럼 하지만 사실 농담이 아니에요. 아, 네. 미국은 경범죄이기 때문에 발찌를 채웠던 거예요. 네. 안 보여도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중범죄잖아요. 근데 중범죄자지만 아무튼 팔찌를 해서 누구나 알아볼 수 있다고 하면 이거 자체가 또 인권 유린적 그쵸? 요소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국회에서는 초중고생들을 성범죄를 안 생기게 하기 위해서 어떤 법안까지 나왔는지 아세요? 어떤 법까지 나왔습니까? 전자발찌 차고 있으면 초등학교 근처 가면 삐뽀 삐뽀. 아, 울리게. 아니, 저희 집으로는 뭐 인근에 말하자면 아동 통보. 네, 아동 성폭행을 했던 누군가가 이사 왔다. 이렇게 통보해 주는 범위가 어딘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 법이 만들어질 당시에 제가 국회에 있었습니다. 그럼 어디까지 통보를 해 주는 겁니까? 그게 자꾸 바뀌어서 모르겠습니다. 계속 바뀝니다. 저희는 같은 아파트 단지 아무튼 근데 박사님, 네. 몇 년 전에 한번 그게 실효성이 받아본 적이 있던가요? 있어요. 실효성이 이런 사람이 이사 왔어? 라는 건 알겠지만 지금 보면 사진도 있었던 것 같고. 근데 거기. 박사님, 거기에 이런 사람이 이사 왔다는 게 만약에 3주에 한 번씩 오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럼 또 호러 무비가 되는 거죠. 이게 우리가 생각할 때는 되게 가볍게 우편물이 왔다고 하지만, 박사님 혹시 그 사이트 들어가서 전 성범죄자 공개돼 있는 사이트 가보신 적 있으세요? 없습니다. 명단 공개한다 그랬죠. 사이트에 가면 다 있거든요. 네. 근데 전 그 사이트를 들어가 봐요. 들어가 보는데 어떤 한 지역은요, 성범죄자 밀집 지역이 있어요. 네. 실제로 공개된 사람이. 그러면 거기서 박사님 거기 살고 계시면 어떡하실 거예요? 불안하겠죠. 이사 가실 거예요? 갈 수 있다면 가겠죠. 근데 간다고 해서 능사도 아니거든요. 그렇죠. 이게, 그리고 그 사이트가 돈을 내고 운영이 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안 들어가서 봐요. 성범죄자를 예방하기 위해서 미국 같은 경우는 성범죄자를 또 이게 밀집시키잖아요, 한 지역에. 네. 근데 우리는 그 사람들은 자유롭게 가서 살 수 있게 하고 우리에게 통보를 해주는데 통보가 그렇게 효과적이지는 않다는 거죠. 그리고 전자발찌를 채웠으면 보이지가 않아서, 그 사람이 그게 보이지가 않아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인권 문제 분명히 있어요. 근데 전자발찌를 차고 있는 사람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는 있게 또 해야 될 수도 있어요. 전혀 몰라요. 전혀 모르고 그 사람들이 돌아다니다가 내 옆에 앉아있어 난 모른다는 거죠. 그리고 범죄를 저질러도요, 끊고 해도 모르고 저지르고 도망을 가도 저지르고 난 뒤에 알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예방이 확실하게 그렇죠. 되는 것도 네. 아니에요. 네.
그런데 전자발찌 하나를 운영하는데 드는 돈이 꽤 많이 들거든요. 얼마나 듭니까? 그러니까 제가 지금 아까부터 그걸 계속 찾고 있는데 전자발찌 하나에 들어가는 돈이 89만 원이라는 얘기도 있었고요. 그러니까 제작비하고 아니요. 그 운영비가 100 얼마라는 얘기도 있는데 연간? 아니요, 한 달에. 그러면 근데 지금 안 나오고 있어요. 그 데이터가. 그게 분명히 2008년, 2009년도에 제가 국회에 있을 때는 봤거든요. 그러면 전자발찌 하나를 운영하는 뭐 감시센터, 전자장비 뭐 이런 그렇죠. 거까지 인력 이런 거 다 했을 때 드는 네. 돈이 89만 원 정도라고 그때 나왔었거든요. 1년에 그냥 뭐 어림잡아 1,000만 원. 1,000만 원인데 네, 넘는 거네요. 이 전자발찌도요. 지금 제가 그 당시에 국회에 있을 때는 자세한 걸 봤는데 지금 안 나와요. 근데 이게요. 뭐냐면 전자발찌 하나가 그 당시에 중국산을 샀어요. 네. 그래서 100 얼마였던 걸 제가 알고 있는데 지금은 훨씬 그 발찌도 비싼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끊으면 그 훼손도 굉장하잖아요. 네. 보세요. 근데 부착자가 여기에 어길 경우에 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에요. 박사님 이게 크다고 생각하세요? 그렇게 큰 것 같지는 않네요. 안 커요. 그래서 처음에는 특정 성폭력 범죄자에 대한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이었는데 이 법률이 바뀌어서 법이 개정되면서 이 법이 이제 중대범죄자에 대한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로 바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2,501명이 차고 있어요. 네. 근데 이 관리 비용도 굉장히 많이 들지만 사실 금지구역 출입 여부 이 사람이 전자발찌를 차고 외국까지도 나갈 수가 있어요. 이번에 사고 있었던 거 아시죠? 네. 그 사람 외국도 갔다 왔잖아요. 전자발찌 차고. 네. 그럼 그거 어떻게 관리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드리는 비용에 비해서 관리 효과는 범죄 예방 효과는 그렇게 큰 것 같지 않다는 없다는 게 거죠. 그 사람이 외국에 네. 나갔다 왔는데 돌아와서 결국은 살인까지 저질렀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을 누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외국에 내보냈느냐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전자발찌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발찌를 차고 있으면 모든 것이 정말 다 보장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범죄가 발생하면 CCTV가 설치되면 다 보호가 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CCTV든 전자발찌든 사후 약방문인 거죠. 사후 추적은 확실히 잘 됩니다. 근데 사전 예방은? 그냥 끌어놓고 가면요. 그러니까 사전 예방은 아까 CCTV 같은 경우에 CCTV도 끝나고 난 뒤에는 요건데요. 그렇죠. 또 가끔 망봉지 쓰고도 가요. 아예 누군지 알아볼 수 없게. 네. 박사님 그거 못 보셨어요? 전 CCTV 봤는데 셀프대 있죠. 네. 셀프대에 눈 뚫어서 쓰고 지나. 누군지 모르게. 그래서 참 이것만 가지고 되지가 않는데 전자발찌가 과연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면은 전자발찌의 문제점을 극복하려고 생각해야 되는데 지금 전자발찌에 대해서 지금 한계를 알면서도 아무도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자발찌를 차고 있는 사람들은 보호관찰소에서 관찰을 하고 있는데요. 굉장히 인력이 모자르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고요. 또 이 사람들이 출소 후에 장비를 착용한 상태로 생활을 해야 되는데 결국은 우리 생활 속에서 그런 사람을 만났을 때 우리가 과연 어떻게 대응해야 될 것인가도 다시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성범죄자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은 너무 만만하게 생각하는 것도 같아요. 지금 보시면요. 살인과 강도, 미성년자 유괴 그리고 강간까지 포함해서 여기 범죄에 해당이 되네요. 그렇군요. 아무튼 범죄 예방 효과가 어느 정도나 되는지 좀 구체적인 자료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왜 답 안 하세요, 박사님? 전자발찌 찬 여자친구를 만나면 어떡하실 거예요? 두뇌가 멈췄습니다. 현실에서 일어난다면 글쎄요. 근데 만약에 현실에서 그런다면 반응하기 힘들 것 같죠? 네. 우연히. 네. 그럼 박사님 이건 어때요? 전철을 탔어요. 네. 옆에 여자가 앉아 있어요. 네. 가끔 박사님 보고 씩 웃어요. 네. 그러면서 툭툭 쳐요. 네. 발을 흔들어요. 근데 거기 전자발찌가 있다. 옆자리에 앉아 있다. 글쎄요. 소름 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안 되는. 그쵸. 무슨 말인지 알죠? 생각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소름이 돋을 것 같네요. 저는 교정학을 공부했잖아요. 네. 근데 제가 이거 제 실제 사례예요. 백화점에 한번 갔는데 너무너무 이쁘게 수놓아진 지갑을 파는 네. 거예요. 그래서 이 지갑을 사려고 딱 들었는데 청주 여자 교도소에서 만든 거예요. 사형수들이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 제가 항상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교정과 교화의 시작은 접촉이다. 근데 그 지갑을 딱 들고
못 사겠는 거예요. 사형수가 만든 것은 복을 줍니다 하는데요. 네. 조심스럽게 정말 내려놓은 거예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왠지 기분이 약간 이상해서. 그리고 되게 죄책감을 느낀 적이 있었는데 어떤 사람은 이런 얘기를 저한테 하더라고요. 집에 일하는 아주머니가 고용이 됐대요. 그러니까 가사 도우미가 고용이 됐는데 그 아주머니가 음식을 너무 잘 만들더래요. 네. 해가지고 자기 애들 5살하고 7살짜리 애들이 너무 잘 먹는데요. 어머 아주머니 어쩜 이렇게 음식을 잘 만드세요? 그러니까 제가 청주여자교도소에서 있을 때 요리를 배웠습니다. 그러더래요. 그럼 이제 그래서 그랬대요. 왜요? 그러니까 남편을 죽였어요. 그러더래요. 아이고 참. 참 그럴 때 저는 항상 이야기를 교정과 교화는 생활 속에서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정말 아직도 갈 길이 멀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독일 교정 얘기 다음에 해드릴게요. 알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여기까지요. 왜냐면 교정 이야기는 할 게 굉장히 많아요. 독일은 생활 속의 교정이에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